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보보호 업무를 2011년부터 해오고 있고, 네, 그래서 한 12년, 13년 됐죠. 예, 그러면서 아마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되어서 네, 다양한 국가기관과 미팅을 많이 했고요. 네, 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전형으로 제가 요 타겟을 정한 거는 사실 대형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 정보보안 담당자가 한 7명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제 발표를 안 들으셔도 되고요. 우리 병원이 좀 정보 보안에 우리 병원은 크지만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실전형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도 제가 병원의 이름을 달고 나와서 저희 병원을 좀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부천성모병원인데 저희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의 8개 병원 중에 네, 부천에 있는 부천성모병원입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병상 수가 한 662개 정도 됩니다.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8개 병원을 합치면 한 6,500개 정도 병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인원 교직원들 수가 한 1,800명, 저희 전체의 8개 병원을 다 합치면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네. 저희 여기 뉴스위크즈라고 하는 뭐 해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이오 클리닉이 항상 여기에서 1위를 하죠. 여기에서 저희가 국내 병원 순위 한 57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급 종합을 빼면 2차 병원에서는 한 16위 정도 합니다. 저희가 매출액 기준으로 따져도 그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작지만 좋은 병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식사를 마치고 나셔서 요 강의는 사실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40분이 딱딱하지 않게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정동 정도로만 전달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왼쪽에 있는 저 화면, 네, 이게 이제 헬스장입니다. 24시간 열려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안마기가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8대 정도 있어서 있고 네, 결국 좋은 병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개원 기념일마다 이렇게 특식을 먹고 있는데 2년 전에 돈마호크가 나왔고 작년에 토마호크가 나왔고 올해 바베큐 폭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 영양 팀장님이 굳이 이렇게 완제품을 그냥 드려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 식구들 좋은 거 먹이고 싶다고 다 이렇게 손수 준비하시는 뭐 그런 네, 좀 따뜻함이 있는 병원이고요. 네, 의료 사업 저희가 자발적으로 저희 교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한 해에 한 3억 정도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 병원의 설립 이념을 잘 하고 있는 예, 소외된 계층을 잘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하고 네,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네. 제가 발표는 기승전결 네 챕터로 발표를 할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프롤로그, 예, 흥미를 유발하다. 여러분께 흥미를 좀 유발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Y입니다. 저는 항상 이 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되고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맹목적으로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여기를 왜 하고 있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실패하시는 페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를 계속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이 왜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로 하겠다고 하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차를 탈 수도 있고 KTX를 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목표는 부산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개인정보 업무도 마찬가지, 정보 보안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정보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why, 왜를 중요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how, 전략,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적용 대상을 중소병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중소는 강소병원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보안 담당자가 조금 부재한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담자가 있는 전담자가 3, 4명 이상 되는 병원은 국내에 2, 3 케이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죠. 근데 요 그림이 이게 챗GPT로 만든 겁니다. 요즘 저는 챗GPT를 많이 쓰는데 챗GPT한테 나는 병원의 정보보호 담당자야. 정보보호 업무가 너무 많아. 이런 사항을 이미지로 그려줘. 해서 이제 그려 놓은 건데요. 이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항 아니신가요? 할 일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목표를 정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효과적이라는 건 달성해야 되니까 정보 보호를 이룬 건데 효율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진 자원에서. 그럼 현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우리 기관의 정보 보호 인력 투자 많으신가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정보 보호 인력 한 200명 정도 넣고 장비 한 2천억 정도 사면 안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삼성병원, 아산병원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안심되시나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전직원의 인식 제고를 해야 되고 보호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구루라고 불리는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될 수 없다. 여러분 기관이 가지고 계신 정보보호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진 않으셨나요? 보통 내가 정보보호 업무를 잘하고 싶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저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수학이 몇 점짜리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 한 20점 정도 하는 아이가 그냥 수학 정석제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봅니다. 그리고 계속 첫 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현재 수준이 20점인지 30점인지 50점인지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 에비던스를 갖고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제가 이 40분 동안 전달드릴 핵심 내용이자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비밀번호 변경, 각종 보안 업데이트, 주기적 백업, 매일 주의하고 유출 노출 주의하고. 맨날 듣는 얘기죠. 아까 랜섬웨어 키사에서 발표하신 그분도 대응 방안이 이랬었고. 이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식상하시죠?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오늘 되게 좋았던 건 뭐였냐면 박종환 상무님이 제일 첫 시간에 킥오프 얘기 처음에 발표할 때 했던 얘기, 이렇게 직원들과 연대해서 같이 해야 된다. 정보보호팀은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다. 분당서울대병원의 황현수 팀장님이 얘기했던 공감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닌데 생각이 똑같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 아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잘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공감과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정보 보안 인원을 2,000명을 늘리든 3,000명을 늘리든 안 됩니다. 제 결론은. 결국은 병원에 있는 교직원들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 직원들을 다 셀프 정보보호 담당자로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해요. 정보보호가 왜 중요한지. 근데 기존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틀에 박혀 있는 교육이 아니고 정말 리즈너블하게 설명 가능하게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의를 만들어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파를 하는 거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방법론을.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승전결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실, 의료 IT 환경의 변화. 제가 병원에 200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23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3년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없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정말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험한 것이 나왔다. 파미오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랜섬웨어, 악성 코드의 해킹 공격. 네,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은 어떻죠? 남의 병원은 정보보호 담당자를 몇 명을 두고 있다는데, 저기는 팀을 만들었다는데, 저기는 뭘 한다는데 그림의 떡이죠. 네, 인력도 없고 경영진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도 않고, 물론 갖고는 계시지만 투입하는 자원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실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여기 슬램덩크에서 가지고 왔는데 포기하면 편해. 지금처럼 잘 모르겠고 관망하면 편합니다. 지금처럼 관성대로 하면 편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혹시 김상균이라고 메타버스를 저자하신 경희대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데, 이제 배트맨이 한 말이라고 해요. Everything is impossible until somebody does it.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누군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 지금 상황이죠. 지금 우리 병원의 상황입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얼굴이 계속 햇볕을 향하도록 해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이 자리에 그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엇인가 지켜내고 싶은 게 있고 개선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자, 집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이게 현관문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밀번호 앞에 자물쇠를, 현관을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 출입문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여러 개 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표면 공격, 서페이스 어택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막는, 여기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비밀번호라는, 출입 통제라는 이게 주기적으로 바꾸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여러분, 개인정보보호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죠.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되고. 왜 알리는 줄 아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걸 보내면서 이걸 왜 보내는 걸까? 왜냐하면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는데요?
제가 뭐 정보를 그렇게 뺏겼으면 뭐 내가 뭘 하면 되나요? 결국에는 비밀번호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번호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관로 경로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림이 챗GPT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 표현해 보고 싶어서 한 거고요. 자, 의료기관에 다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비드-19 메르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많이 했었죠?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증상이 발현되면은 즉시 기관에 신고해 가지고 2차 유출을 막는 2차 피해를 감염을 막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환자실에 저렇게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사의 경로를 넘겠죠. 정보보호 다른가요? 자, 똑같이 매칭해 보겠습니다. 백신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자주 비밀번호 바꾸고 문서 암호화하고 위에 사이트 방문 자제하고 증상 발현하면 즉시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메르스나 코비드-19 이런 질병을 대응하는 거나 정보보호를 유출했을 때 막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에 정보보호 담당자가 있던가? 정보보호 전담자가 있었나? 장비를 늘리면 해결이 될까? 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 각 병원의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요 어두운 그 음습하고 잘 안 보이는 이 어두움이 두려운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넣어요. 물컹물컹하게 잡히기도 하고. 근데 되게 두려웠죠. 막 이게 막 안 보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정보 보호를 뭘 해야 하지? 뭘 개선해야 하지? 그냥 막연히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 지인이 그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PC도 이제 그 침해를 좀 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막 펴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한 사람인데 당황을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유출할 수 있는 경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 얘기는 다들 알고 계세요? 정책 만들고 규정 만들고 조직 만들고 교육하고 유출 시 대응 준비하고 뭐 감사하고 그 박종화 상무님 아까 삼성병원에 처음 이제 그 기조 발언하실 때 그 정보보안 협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 병원 정보보안 협회 K24.5R.KR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얼마 전 2주 전에 이제 연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 서울병원의 장민수 파트장님이 그 발표하신 건데 중소병원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정보보안을 대응하면 된다라는 걸 발표하신 게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큰 그 이 선순환 순서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강론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드리길 말씀은 인식의 변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는 것들의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직원들을 이끌 것인지 그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전략
전략적인 부분으로 이거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미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목표, 전략, 방법에 대해서 미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명의 수호자이고 기관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팀에 PC 유지 보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당신이 이 기관의 생명의 수호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PC가 장애가 나서 뭔가 그렇게 했으면 환자들이 지연이 될 거고, 그러면 의료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거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얼마 전에 독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랜섬웨어가 감염되어 가지고 환자가 죽었죠. 네, 이런 것들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파수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미션을 하기 위해서 목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법규 준수성을 확보하고, 전략 방법으로는 우리 그냥 그 정보보호를 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전 구성원들의 인식을 일제히 끌어올리고 전 구성원들의 참여와 행동을 유도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외부 기관,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했거나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얻어서 내가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교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오면은 항상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할 때 쓰는 장표입니다. 예, 정보보안 어려운데 이왕이면 배려 차원에서, 관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 우산을 쓰고 있는, 정보보호는 보호의 그늘에 우산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보호 못 하셔가지고 비밀번호 안 바꾸셨죠? 이거 유출하셨죠?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직원들을 지키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들 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유출했을 때 내가 왜 보호자, 이 우산이 되어주고 싶으냐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세계 법률로 처벌을 받죠. 빨간 줄이 가는 형사벌로, 우리 주민등록법 하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그 징역 2년 이하의 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과태료 맞고 뭐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양벌제이기 때문에, 네, 그 유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저도 받고 행위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관의 정보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거 안 하면 당신이 구속되세요, 이거 안 하면 당신이 돈을 직접 문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네, 아무래도 남의 중병보다 내 곧불이, 내 감기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나서 방법을 공유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악성 메일이 오면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합니다. 왜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이게 어떻게 피해가 되는지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피해가 될까요? 네, 직접적으로 기관에 있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여기서 비밀번호를 가로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금전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당신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그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정보보안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카드 뉴스라 그래서 어쨌든 캠페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만들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일단 동인 움직이는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기재로 먼저 교직원들을 설득하시고 합의가 된 이후에는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캠페인 활동을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일일이 다 만들지 마시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 보안 유출이 되는 경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C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고 혹은 취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문서를 열거나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봅니다. 그리고 USB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보통 PC 비밀번호, 보안 업데이트, 문서 암호, 접근 권한 관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경로 각각 보면 절차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개보위 조사를 받으실 때 이 경로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되는 경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들이 질문하는 것도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돈 안 들고 중요하고 쉬운 거부터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비밀번호 변경. 교직원들한테 비밀번호 자꾸 변경하세요라고 그냥 설득하지 마시고요. 왜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득하셔야 되고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V3 업데이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좀 더 재미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보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당하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개보위, 검찰, 경찰 조사 전화를 받으면 멘붕이 옵니다. 뭘 털까? 어떻게 털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기관에 뭐가 약한지를. 근데 그분들은 모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침착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사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하고요. 게임의 룰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러한 것들, 그리고 초기 대응 잘해야겠고,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차분히 다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인터넷 망분리 하라고 하는데 아까 황현수 팀장님 분당서울대에서 망분리 제일 먼저 하셨고 저도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정보보호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운용과 활용을 같이 하시잖아요. 망분리 쉽지 않아요. 정보 보호하겠다고 기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의 실수로 노출되는 정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그런 새로운 공격 대응 방법론도 되게 많고요. 효과적, 효율적 정보 보안 제언을 드리면 문서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화를 솔루션을 써도 되고 안 되면 파일 암호화라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터넷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유출되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요. 인터넷 PC에 EMR 접근해하고 정보를 내려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걔를 메일로 보내거나 클라우드로 올리거나 아니면 USB로 보내거나 어쨌든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DLP 이런 장비들을 못 구한다 그러면 아예 다 암호화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도 털릴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의 담당자는
통제자라는 느낌보다는 친구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쿠팡의 CISO, 네이버의 CISO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그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순위를 세워가지고 정보 보고 잘하고 못하고 하는 순위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내가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기재를 강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네, 비밀번호 변경, 각종 보안 업데이트, 주기적 백업, 메일주의, 유노출주의를 우리 여기에 계신 담당자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교직원들, 직원들이 스스로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 에필로그인데 여전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이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정보보호 담당자를 도와주는 친구일까요? 아니면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폭탄일까요? ATP, 제로 트러스트, 뭐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뭐 사회공학적 기법 너무나도 저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공격 패턴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기본부터 충실히 다져놓고 우리가 코비드 19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겨냈잖아요. 백신 3차, 4차 맞아가면서 마스크 써가면서 극복했듯이 네,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내가 20점이면 30점으로 40점으로 50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방법을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짧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 큐레이터를 지향합니다. 네, 제가 아는 지식도 없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소개하고 함으로써 좀 이렇게 의료계의 선순환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고 네, 공유와 소통, 협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배를 타고 있는 식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이 연대하고 집단지성으로 같이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해서 이런 험난한 시국을 잘 타개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